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김민식 작가님이 지은 매일 아침 써봤니라는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민식, MBC 드라마 PD, SF 마니아 겸 번역자, 시트콤 팬 겸 PD, 드라마 애호가 겸 감독, 그리고 독서 광겸 작가. 취미를 직업으로 바꾸는 게 취미이자 직업인 사람. 네, 그럼 프롤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나를 응원한다. 2015년 가을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어요. 드라마 국장님 전화였습니다. 민식아, 회사 게시판 봤니? 아니요. 응? 너 인사발령 떴더라. 인사발령이라니 무슨 얘기지? 게시판에 들어가 봤습니다. 난데없이 편성국 주 조종실로 발령이 나 있더군요. MD라 하여 방송 화면에 연령 고지나 방송 안내 자막을 흘리는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맨 처음에 나오는 이 프로그램은 몇 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라고 시작되는 화면에 이어 상단에 뜨는 연령 고지 숫자요.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연령 제한 숫자를 화면에 띄우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일도 중요하고 누군가는 맡아야 하겠지만 PD 공채로 들어와 20년 가까이 PD로 살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부서로 발령이 나니 너무 놀랐죠. 일의 경중을 떠나 그 발령이 자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발령이 공고되기까지 누구도 제게 인사에 대해 설명하거나 제 의견을 물은 적이 없었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김민식이 두 번 다시 드라마 연출을 못하게 만들어라는 이야기가 높은 분들 사이에서 오갔다고 하더군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때 혼자 소리내어 펑펑 울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왕따의 기억이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세상은 나이 50이 되어서도 여전히 외롭고 무서운 곳이더군요. 세상이 내게 일을 주지 않으니 노는 거라도 원 없이 해야겠다 싶었어요. 전 원래 노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남미 여행을 떠났어요. 한 달 동안 파타고니아 산을 오르고 이구아수 폭포를 따라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MBC를 떠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곳이니까요. 그들을 두고 떠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립되고 말 거야. 힘들어도 그들과 함께 버텨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드라마를 연출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이 생각이 들 때면 많이 괴로웠지만 스스로 마음을 달랬어요. 어차피 매 순간 즐거운 일을 찾아 흐르듯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드라마 PD가 되어 있었지 처음부터 PD가 꿈이었던 적은 없지 않은가. 꿈처럼 찾아온 직업이니 다시 한여름밤의 꿈처럼 보내줄 수도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며 회사 송출실을 지키는 게 일이다 보니 평일에 쉬는 날도 있어요. 학교 앞에 아이를 데리러 가서 엄마들 사이에서 아이를 기다려요. 남자는 저 혼자입니다. 가끔 자격지심이 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백수 아빠로 보는 건 아닐까? 능력 있는 마누라한테 얹혀 사는 기생 오라비로 보는 거 아냐? 하긴 이 얼굴 보고 그런 오해는 안 하겠지. 결국 사람들을 피해 산을 오릅니다. 산에 가도 우울해요. 평일에는 저처럼 한창 나이에 산에 오르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어르신들이 단체로 산행하는 모습을 보면 멀찍이 피해갑니다. 그분들 뒤를 쫓아가다 정치 이야기를 들으면 더 우울해져요.
결국 산에서도 혼자입니다. 가장 마음이 편한 곳은 도서관이더군요. 조선시대 선비의 마음가짐으로 책이나 실컷 읽자. 그렇게 도서관에 앉아 소설을 읽어도 예전처럼 몰입할 수가 없습니다. 재미난 소설을 읽으면 뭐하나. 판권을 사서 드라마로 만들 기약이 없는데. 책을 읽어 역량을 개발하면 뭐하나. 회사에서 나를 써주지 않는데 하는 생각에 허망해져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주어지는가만 지나치게 고민했더니 괴로워졌어요. 세상이 싫어지고 사람이 미워지더군요. 그래서 달리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가? 그것만 들여다 보았습니다. 제게는 부족한 점도 많지만 넘치는 점도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백만의 시청자에게 내가 만든 드라마로 웃음을 주고 싶지만 그게 안 되면 블로그를 찾아오는 수백 명의 독자에게 하루하루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좋아요. 매일 블로그에 재미난 글을 올리려면 나의 하루하루가 즐거워야 합니다. 회사가 나에게 일을 주지 않아도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비제작 부서로 발령이 난 후 전에 없던 시간이 생겼으니 우선 육아를 열심히 합니다. 기왕지사 이렇게 됐으니 사랑스러운 딸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육아와 교육에 대한 책도 찾아서 읽고 블로그에 육아일기를 올립니다. 아이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블로그에 질문이 올라오면 열심히 답을 씁니다. 아이랑 방학이면 동네 도서관에 가서 삽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동화책을 소리내어 읽어줍니다. 이제 단순히 집에서 애를 보는 중년 아빠가 아니라 나름의 육아 철학을 갖춘 전문가가 됩니다. 블로그에 육아일기를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부모 공부이기도 하고 훗날을 위한 알리바이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아빠가 해준 게 뭐야? 라고 따지면 블로그 육아일기를 들이대려고요. 그러다 뜻밖의 연락을 받습니다. 한겨레 신문사에서 육아 칼럼 집필을 의뢰받은 거예요. 그냥 혼자 산을 타다 보면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블로그에 산행일기를 올립니다. 월간 산에 프리랜서 기자가 됐다는 기분으로 산을 탑니다. 서울 둘레길을 완주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멋진 풍광이 보이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둡니다. 길마다 하나하나 나름의 평점을 매겨요. 그러곤 서울 둘레길 추천 코스 베스트 3 같은 포스팅을 올리죠. 어떤 사이트에서 그 글을 보고 원고료 5만 원을 주고 포가기도 했어요. 이제는 혼자 평일에 산 타는 백수가 아니라 등산 전문 프리랜서 기자가 된 느낌입니다. 독서도 더 생산적으로 바뀝니다. 이 책에서 한 구절을 소개한다면 그 한 구절은 무엇일까? 이 책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그래, 내가 출판 담당 기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리뷰를 써보자. 이렇게 마음먹으니 책 읽기가 훨씬 즐거워집니다. 어쩌면 신문사 출판 기자는 독서가 즐겁지 않을지도 몰라요. 일이 되는 순간 부담이 생기거든요. 블로그는 부담이 없어 좋아요. 어차피 돈 한 푼 안 받고 하는 일이니 무조건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내키는 대로 글을 씁니다. 만약 광고나 협찬을 받고 쓰는 글이라면 독서나 리뷰가 괴로울지도 몰라요. 일을 놀이처럼 접근하지 말아요. 일이 즐거워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놀듯이 건성건성하면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하지 못하는 일을 놀듯이 하면
직장 생활이 괴로워질 수도 있어요. 차라리 놀이를 일처럼 하는 편이 쉽습니다. 놀 때 그냥 수동적으로 놀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놀아야 합니다. 놀이를 더 잘하려고 공을 들여야 합니다. 열심히 놀다 보면 놀이에서 준 전문가의 영역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주위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정도 받고 동호회에서 논객 대접도 받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매체에서 연락이 오거나 관련 콘텐츠 기업에서 제작 의뢰가 옵니다. 노는 것이 직업이 되는 순간이 와요. 그냥 논다고 해서 직업이 되진 않아요. 열심히 일하듯 놀아야 합니다. 네, 그럼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재미없는 일을 하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길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2장, 쓰기에서 시작된 능동태 라이프. 유튜브 단편 영화 제작 매뉴얼. 3장, 쓰면 쓸수록 득이 된다. 새 결심의 3가지 조건. 4장, 매일같이 쓰는 힘. 글쓰기 공부, 독서 리뷰. 5장, 매일의 기록이 쌓여 비범한 삶이 된다. 글쓰기 공부, 독서 리뷰. 6장, 쓰는 인생이 남는 인생. 블로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재미없는 일을 하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길다. 어떤 일이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 처음엔 무조건 재미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돈이 되지 않아도 재미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즐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되뇌는 마법의 주문이 있습니다. 공짜로 즐기는 세상. 제가 즐기는 독서, 여행, 외국어 공부. 모두 돈이 들지 않는 취미예요. 노후를 준비하면서 저의 화두는 하나입니다. 어차피 나의 노후 취미 생활에 큰 돈은 안 들 테니 돈을 버는 것보다 재미난 일을 하는 게 우선이다. 저는 일보다 놀이를 더 잘하고 싶어요. 일보다 노는 걸 더 열심히 한다? 언뜻 철없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최고의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노는 인간의 시대. 이세돌을 꺾은 알파고가 중국 최고수라는 커제 프로에게도 도전장을 내밀었죠. 알다시피 커제 선수의 완패로 끝났는데요. 그날 뉴스에 회색이 짙어지자 눈물을 흘리는 커제 선수 모습이 나오더군요. 그 장면을 보고 다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가 바둑을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건 말건 눈물을 감추지 못할 만큼 분했다는 거지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 건 참 부러운 일이에요. 한 번은 어떤 중학생이 진로 상담을 와서 묻더군요. 앞으로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까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이후 어린 친구들도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해줬어요. 미래에도 피디라는 직업이 남아 있을까요?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사람들이 로봇이나 인공지능한테 연기 지도를 받거나 대본 수정 요청을 받는 걸 좋아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지요. 아니, 저는 드라마 연출을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더라도 연출은 계속할 거예요. 이건 돈을 받지 않고도 하고 싶은 놀이 같은 일이니까요. 돈을 받고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돈을 받지 않고도 하는 놀이 같은 일 역시 제게는 소중합니다. 기회는 아마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사람은 성장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경쟁의 사다리를 거쳐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오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지금은 올라야 할 피라미드를 바꿀 때입니다. 현재 노동시장은 노동자의 기술과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피라미드 구조를 띱니다. 꼭대기에는 소수의 고숙련 전문직 종사자와 기업인이 자리를 잡고 이들이 대부분의 창의력과 혁신을 담당하지요. 노동자 절대다수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에 종사합니다. 자신이 일하는 분야가 기계화되거나 자동화되면 이들은 아직 기계화되지 않은 다른 직종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아래쪽을 로봇이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차지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피라미드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 다른 사람과 경쟁했지만 앞으로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인공지능이나 로봇과도 경쟁해야 합니다. 이 경쟁에서 사람이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포크레인과 인간이 누가 더 삽질을 잘하나 대결하면 그 결과는 뻔하니까요. 이제는 피라미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과 공부의 피라미드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새워 공부하고 밤새워 일했어요. 그런데 공부로 알파고를 따라잡을 수 있나요? 일에서 로봇을 이길 수 있나요? 이제 우리는 아무리 최첨단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라도 오를 수 없는 다른 피라미드를 올라야 합니다. 바로 놀이의 피라미드예요. 놀이의 피라미드 최상부에는 놀이를 이끌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놀거리를 만들어주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이 그 초창기 모델입니다. 우연히 일과 놀이를 일치시켜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입니다. 그 바로 아래에는 콘텐츠 창작자들이 있습니다. 노는데 선수들이지요. 많은 사람이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보고 듣는데 그치지만 그 중에는 좀 더 능동적으로 콘텐츠를 만들며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도서관이나 채사장처럼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쌓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통해 콘텐츠 생산자의 반열에 오는 사람도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전문가 수준으로 노는 사람입니다. 그 아래 피라미드의 가장 넓은 밑단에는 이들이 만든 놀이를 수동적으로 즐기는 일반 대중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간의 수명이 늘고 실업률도 높아집니다. 곧 긴 시간 놀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일을 하지 않는 인간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아주 잘 놀아야 합니다. 온종일 힘들게 일하거나 공부할 때 잠깐의 여가 행위로도 충분히 즐겁습니다. 수동적인 행위로도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과 공부에 더는 전력 투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TV를 보거나 남의 블로그 구경하는 것만으로 24시간을 채우기는 힘듭니다. 소비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도 생기고요. 바로 자아실현과 표현의 욕구 말입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 우리는 놀이의 피라미드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위로 올라갈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미디어의 소비자에서 헤비 유저로 다시 생산자로 오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는 인간의 시대. 그냥 노는 것이 아닙니다. 미친 듯이 놀다 결국 그 놀이가 일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으니까요.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